안녕하세요. 서울고등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윤원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리 없는 뼈 도둑이라고 불리는 골다공증에 대한 궁금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골다공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지요.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갑작스럽게 우리가 알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없는 뼈 도둑이라는 별칭이 있고요.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절이 발생하는 환자는 2002년에만 9만 7천여 명이었고 20년 후인 2022년에는 43만 4천 명으로 무려 346%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환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골다공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에 따라서 관심이 높아지니까 또 이렇게 오해를 갖고 계시거나 잘못된 속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게 맞는 얘기인지 오늘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밀도가 높게 나오면 나는 골다공증에서 안전한 것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골밀도가 골다공증이라는 그 진단을 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기준일 뿐이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로 골밀도가 높으면 당연히 골다공증이 아닐 확률이 높은 건 맞지만 골밀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골다공증이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을 알고 계시다면 아시다시피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는 관절을 쓰면서 그죠? 오래 써서 점점 닳고 연골이 닳고 뼈가 닳는 질환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뼈가 닳게 되면 뼈가 오히려 더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왜 우리 어르신들 관절염이 심하시면 손가락 마디나 무릎이 울퉁불퉁해지죠. 그래서 오히려 뼈가 더 웃자라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검사를 하면 오히려 골밀도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물론 수치도 가장 중요하지만 엑스레이 상태도 중요하고요.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골밀도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이나 전신 상태가 있는지, 그다음에 칼슘이나 비타민 D 수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확한 골다공증을 진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골다공증은 월경이 멈춘 뒤 갱년기 이후에 시작되거나 그때에만 온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사실 월경이 멈추고 이제 갱년기로 들어오면은 실제로 골다공증이 기하급수적으로 위험 요소가 늘어나게 됩니다. 뼈의 밀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조절 인자입니다. 우리가 에스트로겐이라 그러죠. 이 에스트로겐은 뼈를 부수고 흡수시키는 파골세포의 기능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풍부할 때는 뼈가 녹아내리는 현상이 좀 적겠죠. 그래서 뼈가 과도하게 체내로 흡수되지 않게 없어지지 않게 도움을 주는 게 에스트로겐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갱년기 이후에는 에스트로겐 농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 뼈는 계속 녹아나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제 골다공증이 발생하고 시작되는 비율이 확 높아질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평소 운동 꾸준히 하시면서 가끔씩 이제 비타민이나 칼슘 수치, 그다음에 생활 습관들을 좀 봐서 적절하게 골다공증 검사를 하시기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뚱뚱한 사람이 골다공증에 더 잘 걸린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과체중인 분들은 이런저런 질병이 잘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제 골다공증은 비만인 사람보다는 오히려 체구가 작거나 저체중인 사람에게서 더 잘 생깁니다. 어쨌든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거는 끊임없이 뼈가 무거운 걸 버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뼈한테는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그래서 뼈의 하중이 계속적으로 가해지면 이를 견디기 위해서 골밀도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체중 부하 보호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이 뼈 건강은 좋고 골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좀 무거우신 분들은 오히려 골다공증 위험은 낮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중이 무겁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특정 부위, 특히 복부에만 지방이 많아서 과체중이다. 그러면 뼈에는 이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이 있는 20대 남성은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5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그래서 체중보다는 오히려 체성분에 따라서 골다공증이 심하다 안 심하다는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긴 해서 똑같이 과체중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방 비율보다는 근육의 비율이 많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 뼈에 유익하겠죠. 같은 과체중이라도. 저체중인 분들, 너무 마른 분들, 편식하시는 분들, 근육량이 적으신 분들은 그 맥시멈 최대한의 골량을 가지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골밀도가 낮고 골다공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령별로 뼈 양의 변화를 살펴보면 10대를 지나서 이제 20대가 지나면 뼈 골밀도가 왕성하게 성장을 해서 이제 정점에 다다르기 죠. 그래서 3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조금씩 이제 증가를 합니다. 골량이. 이제 30대 이후부터는 이제 평소 내가 20살까지 만든 뼈를 먹고 살면서 점점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30대 초반에 도달하는 뼈의 양이 내 인생에서 최대의 골량입니다. 20, 30대 분들은 요 나이 때 충분한 골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요. 그래서 요때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나 뭐 식사량을 줄인다거나 운동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우리가 최대 골량을 확보하도록 좀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나 뼈가 닳았으니까 저 골다공증이 심하겠네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언뜻 들으면 맞는 얘기 같은데 퇴행성 관절염은 오래오래 쓰다 보니까 뼈를 보호하는 연골이 상하고 그리고 뼈가 닳아가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게 염증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워낙 오랜 기간에 두고 뼈가 닳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 지금 당장 뼈가 딱딱하고 또는 물렁한 거에 관한 상관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절염이 있으니까 골다공증도 심하겠네. 이거는 전혀 이제 매칭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